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장 이성관계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니까 우리 싱쿵싱쿵 하지요? 우리 한번 설레이는 마음으로 해보아요.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성관계 사랑은 사랑의 의미, 사랑의 삼각형 이론, 낭만적 사랑, 사랑의 발전과 심화, 사랑의 붕괴와 종결, 사랑의 상처 이렇게 6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을 1교시, 2교시, 3교시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간단하게 특강 공지를 할게요. 우리가 상반기 때는 애니어그램 특강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실시간 줌 화상으로 CKO 검사 및 분석을 특강할 예정이에요. 검사 도구는 여러분들에게 배포가 됐죠? 음 인제 여러분들이 CKO 검사를 하게 되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 교류 분석을 인제 공부하다 보면 나와 나의 자녀의 진로가 밝게 펴질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터득할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자녀의 인생 각본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의 자아 상태, 두 번째는 부모의 인생 태도, 그리고 세 번째는 금지령, 또 네 번째는 심리 게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모의 어린 시절 양육 경험, 여섯 번째는 아동의 기질이에요. 이 6가지가 자녀의 인생 각본에 영향을 미쳐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특강 시간에 생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CKO 검사 도구를 개발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한국교류분석상담협회 최영일 회장님이세요. 저도 여기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특강을 기대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단톡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이성관계와 사랑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랑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이해한다. 2.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설명할 수 있다. 3. 낭만적 사랑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제시할 수 있다. 4. 연인 관계가 발전하고 심화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5. 연인 관계의 붕괴 과정과 실연의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5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랑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사랑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또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온다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이죠. 또 사랑은 천국과 지옥을 왕복하는 열차의 한 계절 승차권이다. 이렇게 돈 디커마는 말씀하셨어요. 269페이지를 펴 주세요. 사랑의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다양한 유형은 낭만적인 사랑, 이거는 아주 뜨거운 열정과 욕망이죠. 이건 진짜 우리가 핫하고 뜨겁고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이 바로 낭만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 우애적 사랑은 친밀감과 우정이에요. 저도 사실은 2번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친근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의적 사랑이에요. 이것은 쾌락과 즐거움이에요. 또 네 번째는 실용적 사랑은 이성과 현실적인 조건에 이렇게 부합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타적인 사랑은 왜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소유적인 사랑은 소유욕과 집착이에요. 그래서 이제 271 에서 274 페이지를 보면 사랑의 유형 검사가 있는데 우리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나는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 애인을 결정하기 전에 인생 설계부터 잘해 두는 것이 좋다. 3. 애인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나는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 4. 애인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 나는 사랑의 가능성을 감지했다. 5. 키스나 포옹이나 성관계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서로 충분히 친밀해지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6. 가장 좋은 연애 관계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다. 자, 이렇게 이 검사지 문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한번 검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저에게 단톡에 아니면 개인톡으로 남겨주세요. 자, 275 페이지를 펼쳐 주세요.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살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또 이런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부합되게 또 김혜연 선생님이 아름다운 꽃을 보내주셔서요. 제가 이렇게 어 여기다가 넣었어요. 너무 예쁘죠? 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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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네. 자, 우리 사랑의 삼각형 이론은 이것은 있잖아요. 여러분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제 친밀감, 열정, 헌신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네. 자, 여기 인제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보면 인제 사랑을 이렇게 근데 이것도 검사하는 도구가 있어요. 검사를 해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인제 어떤 친밀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따뜻한 느낌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좋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드는 거. 이거는 친밀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발전하면 열정으로 넘어가요. 열정은 막 그 뜨겁고 그 아주 뜨거운 아주 뜨거운 친밀감이에요. 열정은 막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낭만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열정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허한 사랑, 얼빠진 사랑, 우애적인 사랑, 또 성숙한 사랑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열정적인 그 기간이 길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열정적인 그 기간이 어린 시절 엄마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그 기간하고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기간이 긴 사람들은 이 열정 기간이 좀 긴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기간이 짧은 사람은 열정적인 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엄청 좋아하고 막 열렬히 사랑을 구했는데 그 사랑의 기간이 3 개월 만에 끝나는. 그럴 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열정적인 사랑은 유효 기간이 학자들에 의하면 3년 정도 길어야 3 년이래요. 그다음에는 인제 그 헌신 뭐 이런 걸 넘어가야겠죠.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친밀감은 편안함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잘 이해하고 소통이 잘 되고 긍정적으로 지지해 주고 또 사랑의 정서적 측면이야. 그러니까 따뜻한 느낌. 그리고 교제 기간에 비례하여 서서히
그러니까 내가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친밀감의 정도는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열정은 생리적인 흥분이에요. 그리고 일체가 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있잖아요. 내가 막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막 성호르몬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고 포옹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동기적 측면이 핫해요. 아주 뜨거워요. 네, 급격하게 발전하지만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워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늘 불타는 사랑으로 막 뜨거워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다음에 헌신은 사랑의 유지를 위한 약속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내가 선택한 이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책임감, 또 사랑의 인지적 측면, 사랑의 맹세, 또 사랑의 징표를 교환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 구애를 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하겠어요? 그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라는 맹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호르몬으로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사실 이거는 정말 사랑도 호르몬 작용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식은 마약보다 황홀해요, 실제로.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보면 눈에서 계속 꿀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계속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만 보면 너무 황홀하고 좋고, 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새벽 2 시에 갑자기 남편이 배가 고프다 그래요. 그러면 보통의 아내들은요, "당신이 차려 먹어요."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힘들어서 당신을 위해서 밥을 차려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나 딸이 "엄마 나 너무 배고파요." 그러면 있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밥을 차려 줘요. 그게 엄마예요. 그게 뭐냐면 엄마라는 존재는 자녀만 보면 너무 황홀하고 좋기 때문에 그냥 기꺼이 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한 침대만 사용해도 건강해진대요. 특별히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떤 성적인 교류를 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다량 분비된대요. 이거는 평온함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같은 방을 쓰는 게 좋아요. 각 방을 쓰게 되면 마음도 육체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사랑에 빠지는 3 단계가 있어요. 이게 인제 사랑의 삼각형 이론하고 잘 맞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갈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는 막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에스트로겐이라든지 이런 성적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이런 어떤 엄청난 이제 갈망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인제 친밀감이에요. 어. 그리고 인제 두 번째는 끌림 단계. 끌림 단계, 이때 인제 난리가 나죠. 이때 인제 엄청난 호르몬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도파민 호르몬이 나와요. 이거는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프다가도 그 사람만 보면 눈에서 꿀 떨어지고 아픈 게 사라지고, 내가 3 시간을 운전해서 그 사람을 5 분을 만나기 위해서도요 3 시간을 운전해서 갈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그다음에는 아드레날린 또 호르몬이 나와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인제 막 심장 뛰고 땀이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제 이따가 2 교시 때 승혁이가 인제 생생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아주 승혁이가 낭만적인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을 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다 경험하고 있어요. 막 도파민도 나오고 또 아드레날린 있잖아요. 막 심장도 벌렁벌렁 뛰고 땀이 나기도 하고 이런 거 다 경험하고 있어요, 승혁이가. 거기다가 세로토닌 호르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미친 사랑의 절정이에요. 이때는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미 내 몸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이게 막 그 어떤 수치가 요 사랑에 빠진 요런 단계에 도달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랑에 푹 빠졌을 때 이 세로토닌 호르몬 수치와 그 아픈 사람의 수치랑 동일해요. 그래서 이때는 멈출 수가 없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이별을 고하면 안 돼. 이때는 이별을 고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충격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열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사랑에 푹 빠졌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냥 사랑에 푹 빠졌을 때는 그 사람만 떠오르고 그 사람 보고 싶고 전화 안 되면 널뛰기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오 박사님 같은 경우는 휴학을 연속하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어.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이런 단계를 누구나 거쳐요. 근데 이 단계 거치지 않았다 요거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 몸에서 호르몬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경험하지 못했다? 요건 안타깝잖아요. 응. 그다음에 인제 끌림 단계에서 넘어가는 게 애착 단계예요. 애착 단계. 이게 인제 헌신하는 단계인데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인제 보통 이런 옥시토신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출산할 때, 수유할 때 이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모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이를 내가 엄마로서 사랑하게 되고 안아주게 되고 목숨 걸고 지키게 되는 게요. 엄마는 아이를 낳는 순간 호르몬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다량 분비돼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남녀 간에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포옹을 한다든지 키스를 한다든지 또 섹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 그 사람을 보호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포옹하고 정기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남녀 관계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안정된 애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3 단계는 사실 호르몬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읽어 보세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좀 증가되고 싶다.'라고 하면 많이 웃고요. 또 햇빛을 쬐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보내면 우리의 몸은 아주 아름답게 마음도 몸도 행복감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자 사랑의 8 가지 유형 우리가 인제 사랑의 삼각형 이론 살펴보면서 살펴본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인제 요 낭만적인 사랑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친밀감은 있고 열정도 있고 헌신이 쪼끔 부족하긴 하지만 친밀감과 열정이 아주 강렬한 것은 낭만적인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헌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열정이 아주 강렬한 거예요. 그리고 우애적인 사랑 같은 경우에는 친밀감하고 헌신은 있어요. 근데 열정이 쪼끔 부족해요. 우리 보통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처음에는 한 뭐 결혼하고 한 3년 정도는 눈에서 꿀 떨어지잖아요. 너무 좋고 얼굴만 봐도 좋고
출근하면 '왜 출근할까? 퇴근하면 퇴근만 기다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정이 쪼끔 식으면서 이제 우정 있잖아요. 의리 뭐 이런 거가 강해지면서 우애적인 사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남녀 관계든 또 부부 관계든 열정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내리막길일 수 있어도 언젠가는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 완전한 사랑이죠. 친밀감도 있고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계속 진다 지속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삶을 영위하다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몇 년간 또 앞으로도 이런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과 행복감을 가져다 주겠죠? 네. 자, 사랑의 도형적인 분석에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사랑 삼각형의 크기를 보면 이게 작은 사랑이 있어요.